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4월 오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비뇨기과 클리닉은 고요했다. 55세 김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과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클리닉 문을 열었다. 30년간 한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했던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삶의 활기를 잃었다.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반복되는 일상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이제는 나 혼자뿐인가? 민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클리닉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비에 젖은 한강공원이 어렴풋이 보였다. 민우는 긴장한 채 손을 꼼지락거렸다. 병원 방문은 그에게 늘 어색했다. 특히 비뇨기과라니 나이든 남자로서 부끄러움이 앞섰다. 김민우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민우를 불렀다. 고개를 들자 48세 의사 한소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와 따뜻한 미소가 민우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 원장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시죠? 소영은 차분히 물으며 민우를 진찰대에 안내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와 온화한 말투는 민우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민우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증상을 설명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돼서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꼼꼼히 살폈다.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우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끌렸다. 아내를 잃은 후로 좀 힘들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소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도 5년 전 이혼 후 혼자였다. 환자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민우의 솔직한 말에 그녀는 공감의 미소를 지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신 건 큰 용기예요. 그녀의 말이 민우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진찰이 끝난 후 소영은 처방전을 쓰며 말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약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괜찮으시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다음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클리닉을 나서며 민우는 비에 젖은 거리를 걸었다. 소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냥 의사일 뿐인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이 설렘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소영도 진료실에서 민우의 차트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슬픔이 담긴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환자일 뿐인데 그녀도 스스로를 타이르며 서류를 정리했다. 며칠 후 민우는 약속된 재방문을 위해 클리닉으로 향했다. 이번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이 섞였다. 소영은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증상은 좀 나아지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진찰 중 민우는 용기를 냈다. 한 원장님, 혹시 진료 끝나고 커피 한 잔 하실 시간 있으신가요? 소영은 깜짝 놀랐다. 환자와의 사적인 만남은 그녀에게 낯선 제안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글쎄요. 금요일 저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요일, 두 사람은 클리닉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테이블,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기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원장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민우가 물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혼 후엔 이 일이 제 전부가 됐죠. 소영의 솔직한 대답에 민우는 공감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며 위안을 찾았어요. 아내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감이 흘렀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소영은 이혼 후 느낀 외로움을,
민우는 아내와의 추억을 털어놓았다. 가끔 아내가 그리워서 잠을 못 자요. 민우의 말에 소영이 조용히 답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민우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카페의 소음도 잊힐 만큼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민우가 말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은 미소로 답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소영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소영도 클리닉을 정리하며 민우를 떠올렸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작은 대화가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채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첫 커피 약속 이후 그들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다. 민우는 매주 금요일 클리닉을 방문하며 진료라는 핑계로 소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영도 민우의 방문이 기다려졌다. 어느 화창한 5월 아침, 민우는 클리닉에 들고 온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이거 그냥 감사 인사예요. 민우가 쑥스럽게 말했다. 소영은 놀라며 미소 지었다. 어머, 이건 뭐예요? 고마워요. 민우 씨, 그녀는 꽃을 책상 위 화병에 꽂으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솔한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우 씨, 오늘 좀 일찍 끝나요? 근처에서 산책이나 할까요? 소영이 제안했다. 민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기뻤다. 좋아요. 한강공원 어때요? 두 사람은 클리닉을 나서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한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그들의 대화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소영 씨, 이런 산책 오랜만이네요. 민우가 말했다. 저도요. 병원 밖에서 이렇게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엔 가벼운 설렘이 묻어났다. 그들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우는 교사 생활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제 삶의 큰 부분이었어요. 특히 아내가 떠난 후엔 그 애들이 저를 붙잡아줬죠의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환자들 덕분에 버텼어요. 이혼 후엔 병원이 제 전부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다. 소영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민우의 말에 소영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대화가 깊어지며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 씨, 이혼 후로 누군가를 다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마음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민우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영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민우의 고백에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민우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며칠 후, 민우는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이 있어요. 소영은 망설였다. 환자와의 사적인 만남이 점점 깊어지는 게 적절한 걸까? 하지만 민우와의 시간이 그녀에게 주는 위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좋아요. 민우 씨 기대할게요. 주말, 그들은 한정식집에서 밥상을 앞에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우 씨, 요즘 잠은 좀 나아지셨어요? 소영 씨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약도 약이지만 대화가 큰 약이네요. 소영이 웃었다. 그럼 제가 처방한 대화 계속 드셔야겠네요. 하지만 그들의 가까워지는 관계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클리닉 간호사가 소영에게 물었다. 원장님, 그 환자분 자주 오시던데. 혹시 특별한 사이세요? 소영은 당황했다. 그냥 친한 분이에요. 하지만 간호사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민우의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김 선생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새 여자친구 생기셨어. 민우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소영 씨, 우리 너무 빠른 걸까요? 민우가 물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소영은 이혼 후 느꼈던 고독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가족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소영 씨의 그 손길은 따뜻했고 소영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걸었다. 민우 씨,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왜요? 마음이 끌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민우의 단호한 말에 소영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서 소영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다. 소영도 병원에서 민우의 꽃다발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만남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 첫걸음이라는 것을. 사회의 시선이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다. 소영의 클리닉에서 시작된 소문은 병원 전체로 퍼졌다. 한 원장님, 그 환자분과 정말 사귀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당황했지만 솔직히 답했다. 네, 민우 씨와 특별한 사이예요. 왜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의사와 환자 관계가 좀. 소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도 이혼 후 병원 규칙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민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민우 씨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외로움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거예요. 민우의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김 선생님, 요즘 젊어 보이시네. 새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그냥 좋은 분을 만났어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동료들은 웃었지만 민우는 그 뒤에 숨겨진 편견을 느꼈다. 나이 든 재혼은 어렵다던데 또 다른 동료의 말에 민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관계가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어요. 민우 씨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들의 만남은 여전히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산책했다. 소영 씨, 주변 시선 때문에 괴로워요. 민우가 물었다. 소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민우 씨의 따뜻함이 제게 힘을 줘요.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비가 그치자 그들은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다. 김치찌개와 밥을 나누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소영 씨, 이혼 후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요. 병원 일이 바빠서 견뎠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어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더 큰 도전이 왔다. 소영의 클리닉 상사가 그녀를 불러 말했다. 한 원장, 최근 소문이 돌고 있어요. 환자와의 관계가 직업윤리에 어긋날 수 있어요.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민우 씨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미지가 중요해요. 조심하세요. 소영은 눈물을 삼키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 씨, 병원에서 경고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민우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했다. 소영 씨,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나서요. 민우는 용기를 내어 학교 교장에게 자신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죠. 교장은 이해했다. 김 선생, 행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지지에 민우는 힘을 얻었다. 소영도 상사와 다시 이야기했다. 제가 행복하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상사는 결국 수긍했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후 두 사람은 더 자유롭게 만났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갔다. 제주 바다를 보며 민우가 말했다. 소영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저도 민우 씨 덕분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주 여행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돌아온 후 민우는 소영에게 반지를 건넸다. 소영 씨,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민우 씨, 함께해요. 그들의 약속은 사회의 시선을 넘어섰다. 결혼 준비 중에도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서로의 신뢰로 이겼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도전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 모든 장애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소영의 클리닉 상사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한 원장, 소문이 점점 커져요. 병원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영은 단호히 대응했다. 제 사생활은 제 자유예요. 민우 씨와의 관계가 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상사의 말은 소영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민우도 학교에서 비슷한 압력을 느꼈다. 교감이 그를 불러 말했다. 김 선생, 재혼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민우는 화가 났지만 침착히 답했다. 본보기는 사랑과 행복이에요. 제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죠. 두 사람은 이 도전을 함께 이겨냈다. 어느 주말, 그들은 민우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소영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민우가 밑반찬을 만들었다. 소영 씨, 요즘 병원에서 힘들죠? 민우가 물었다. 네, 하지만 민우 씨가 있어서 견뎌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식탁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소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의 눈이 커졌다. 민우 씨. 정말요? 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요. 하지만 주변 반응이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요. 민우가 그녀를 안았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소영의 집에서 가족들을 모아 상견례를 했다. 소영의 어머니는 처음엔 놀랐지만 민우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딸아, 행복하면 돼.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소중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아빠,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야. 상견례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 바다를 보며 소영이 말했다. 여기서 결혼식 올릴까요? 민우가 웃었다. 좋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날로. 결혼식은 제주도의 작은 리조트에서 열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자리였다. 소영은 흰 드레스를 입고 민우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을 했다. 민우 씨, 평생 사랑할게요. 소영 씨, 영원히 지킬게요. 반지를 교환하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피로연에서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딸아, 늦게라도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민우의 친구들도 축하했다. 형, 새 출발 축하해.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네.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새 집을 꾸렸다. 소영은 클리닉을 계속 운영했고 민우는 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공유했다. 소영 씨, 오늘 환자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어요? 네, 당신 오늘 학생들 가르치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주변의 시선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클리닉 동료가 말했다.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학교 동료들도 인정했다. 김 선생, 재혼 후 더 활기차지셨어요. 어느 날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은 모든 걸 이겼어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네, 민우 씨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이 그들의 삶에 영원한 빛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어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식은 제주도의 작은 리조트에서 열렸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소영은 흰 드레스를 입고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 씨, 평생 함께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우가 미소 지었다. 소영 씨, 영원히 사랑할게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모두의 박수가 터졌다. 소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딸아, 늦게라도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아빠, 정말 잘 됐어요. 피로연은 소박했다. 제주 특산물로 차린 음식과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소영의 클리닉 동료가 말했다. 원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도 응원해요. 민우의 학교 동료들도 축하 인사를 보냈다. 김 선생, 새 출발 축하해. 사랑은 나이 불문인의 소문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주변에 영감을 주었다.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 소영은 클리닉을 계속 운영했고 민우는 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산책하며 하루를 공유했다. 소영 씨, 오늘 환자 중에 특별한 이야기 있었어요? 네, 당신 오늘 학생들 가르치다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소영이 말했다. 민우 씨, 우리 자녀를 가지는 건 어때요? 민우는 놀랐다. 나이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소영이 웃었다. 늦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입양도 좋고 그들은 병원을 찾아 상담했다. 의사는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을 우선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안았다. 아이 없어도 행복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흘러 1주년이 되었다. 민우는 소영에게 제주 여행 티켓을 선물했다. 우리 결혼식 장소로 다시 가요. 제주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소영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저도 민우 씨 덕분에요.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클리닉과 학교에서 그들은 서로를 응원했다. 소영의 상사는 결국 인정했다. 한 원장, 당신의 행복이 환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에요. 민우의 학생들도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민우 씨, 우리 사랑은 모든 걸 이겼어요. 소영이 말했다. 민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네,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사랑의 결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 때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생활은 2년이 지났다. 제주도 결혼식 후 그들은 서울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다. 소영은 클리닉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았고 민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매일 아침 소영이 커피를 타주고 민우가 아침을 준비하는 루틴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히 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소영이 출근하며 키스했다. 민우가 미소 지었다. 당신도.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작은 대화가 그들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어느 날 소영이 클리닉에서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우리 자녀를 가지는 건 어때요? 민우는 놀랐다. 소영 씨, 나이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입양도 고려해봐요. 그들은 병원을 찾아 상담했다. 의사는 나이 때문에 위험은 있지만 건강 상태가 좋으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안았다. 아이 없어도 행복해요. 하지만 함께라면 시도해 볼게요. 몇 개월 후, 소영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우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소영 씨, 고마워요. 임신 기간 동안 민우는 소영을 세심히 보살폈다. 클리닉에서 휴가를 내고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다. 소영의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었다. 딸아, 늦게라도 이런 기쁨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아빠, 새 동생이 생기네. 기대돼요. 출산은 순조로웠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자 민우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우리 딸아,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해. 소영이 지친 미소로 말했다. 민우 씨,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아기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더 활기찼다. 민우는 교사 생활을 줄이고 육아에 참여했다. 소영의 클리닉은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며 균형을 맞췄다. 밤에 아기가 울면 두 사람이 번갈아 달래며 웃었다. 소영 씨, 피곤하지? 아니에요. 행복해요. 가족이 된 그들은 주변에 영감을 주었다. 클리닉 동료가 말했다. 원장님, 정말 부러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행복을 찾다니.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 아기 귀여워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민우와 소영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민우가 말했다. 소영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소영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답했다. 저도 민우 씨 덕분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3주년 기념일,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했다. 민우 씨, 소영 씨, 사랑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으로 이어졌다. 사회의 시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가 주변에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가족의 성장과 함께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삶은 아이가 태어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 딸 지은이는 그들의 세상을 밝혀주는 작은 별이었다. 출산 후 1년이 지난 겨울, 지은이는 첫걸음을 떼며 부모를 기쁘게 했다. 여보, 봐요. 지은이가 건네 소영이 소리쳤다. 민우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다. 우리 공주님, 정말 잘했어. 지은이가 깔깔 웃으며 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소영은 클리닉을 반일제로 줄였고 민우는 학교에서 일찍 퇴근해 육아를 도왔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우가 지은이를 안고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오늘은 가족 나들이 갈까요? 근처 공원으로. 소영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지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지은이는 유모차에서 손을 흔들며 세상을 탐험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영이 말했다. 민우 씨,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네요.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해요. 소영 씨의 지지가 제 힘이에요. 지은이가 잔디에 앉아 꽃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육아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지은이가 밤에 올 때 소영은 피곤해 지쳐 울었다. 민우 씨, 나 너무 무능한 엄마 같아요. 민우가 그녀를 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같이 해나가요. 그는 밤에 번갈아 일어나 아이를 달랬다. 클리닉에서도 소영은 환자들을 돌보며 균형을 맞췄다. 한 환자가 말했다. 원장님,
아이 사진 보여주세요. 정말 귀여워요. 소영이 웃었다. 네, 우리 딸이에요. 행복의 원천이죠. 민우의 학생들도 선생님, 아기 사진 봤어요. 가족이 부러워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가 2살이 되었다. 민우와 소영은 아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외손녀야, 할머니가 사랑해. 민우의 자녀들도 선물을 가져왔다. 동생아, 건강하게 자라. 파티 중 소영이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민우가 키스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다. 어느 날 소영이 클리닉에서 힘든 환자를 만났다. 원장님, 제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소영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언했다. 가능해요. 사랑과 용기가 있으면 돼요. 환자가 고마워했다.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소영이 민우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환자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대요. 민우가 안았다. 우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네요. 3주년 기념일,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를 데리고 바다를 보며 민우가 말했다. 소영씨, 당신과 아이 덕분에 제 삶이 완성됐어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일부였다. 사회의 시선은 잊혔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가 주변에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가족이 더 많은 기쁨과 모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새로운 꿈을 키워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삶은 지은이의 성장과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다. 결혼 4년 차, 지은이는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민우는 아침마다 지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소영은 클리닉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면 셋이 한강공원 근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보, 오늘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영이 웃으며 물었다. 뭐라고?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대요. 민우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공주님이 제일 멋져. 지은이가 깔깔 웃었다. 어느 봄날 소영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우 씨, 우리 동네에 작은 건강 상담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무료로 건강 체크하고 상담해주는 곳이요. 민우가 눈을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교사 경험 살려서 지역 주민들 교육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소영은 의학 지식을, 민우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활용했다. 클리닉 옆 작은 공간을 빌려 희망 건강 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 오픈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한 원장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한 어르신이 감탄했다. 소영의 어머니도 와서 말했다. 딸아, 너희가 자랑스러워. 민우의 자녀들도 도왔다. 아빠, 좋은 일 시작하셨어요. 상담소는 곧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혈압을 재고 젊은이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웠다. 민우는 건강 관련 강의를 열었고 소영은 의료 상담을 제공했다. 소영 씨, 우리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민우가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도전도 따랐다. 상담소 운영비가 만만치 않았다. 소영의 클리닉 수입과 민우의 교사 연금으로 충당했지만 부담이 커졌다. 어느 날 소영이 한숨 쉬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까? 민우가 그녀를 안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가능해요. 동네 사람들 반응도 좋아요. 그들은 지역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너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 지은이의 4번째 생일, 상담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은이가 케이크 위 촛불을 불며 소원 빌었다. 엄마 아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민우와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가 이런 가정을 만들다니 정말 기뻐. 민우의 친구들도 축하했다. 형, 나이 들어서 이런 삶을 살다니 부러워. 가을이 되자 그들은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당신과 지은이 덕분에 제 꿈이 커졌어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우리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지은이를 가운데 두고 손을 잡았다. 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새로운 꿈이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변화를 꿈꾸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5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4살 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밝게 자랐다. 그들의 희망 건강 상담소는 동네의 중심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상담소는 어르신들의 혈압 체크와 젊은이들의 건강 상담으로 북적였다. 민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독서 프로그램을 열었고 소영은 의료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소영 씨, 우리 상담소가 동네 명소가 됐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영이 웃었다. 민우 씨의 열정 덕분이죠.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어느 추운 11월 저녁, 상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한 원장님, 김 선생님, 너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가까워졌어. 젊은 부부가 덧붙였다. 저희도 상담소 덕분에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갔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상담소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더 필요해졌다. 지역 단체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다. 소영이 고민하며 말했다. 민우 씨,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민우는 단호했다. 포기할 순 없어요. 주민들 얼굴 보면 힘이 나죠.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금 행사를 열었다. 지은이도 어린이집 친구들과 손그림을 팔아 돕겠다고 나섰다. 아빠, 엄마, 나도 도울게요. 지은이의 말에 민우와 소영은 감동했다. 모금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동네 카페와 상점들이 협력했고 주민들이 기부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너희가 시작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야. 이 모인 돈으로 상담소는 새 장비를 사고 무료 건강검진을 늘렸다. 소영의 어머니가 방문해 말했다. 딸아,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대견해. 민우의 자녀들도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동생 덕분에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요. 지은이의 5번째 생일은 상담소에서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축하했고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아, 너 덕분에 우리가 더 행복해. 민우가 가족을 안았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 파티 후,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앞서 뛰며 꽃을 줍자 소영이 말했다. 민우 씨, 우리 꿈이 현실이 됐어요. 민우가 손을 잡았다. 네, 당신과 지은이 덕분이에요. 겨울이 깊어지자 그들은 다시 제주도로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지역사회까지 바꿨어요. 민우가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게 우리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잇는 강한 힘이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꿈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6주년이 되었다. 지은이는 이제 5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을 발휘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동네를 넘어 지역 명소가 되었다. 매월 건강 세미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민우는 주말에 아이들 독서 모임을, 소영은 무료 건강검진을 주최했다. 소영 씨, 우리 상담소가 이제 학교와 협력하게 됐어요.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다. 소영이 안겼다. 민우 씨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네요. 어느 여름날 상담소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다. 민우의 옛 학생, 이제 30대가 된 젊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상담소 소문 듣고 왔어요. 그는 건강 상담을 받으며 말했다. 선생님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민우가 덧붙였다. 사랑은 나이 불문이야. 행복을 포기하지 마.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선생님. 상담소의 성공으로 그들은 지역 신문에 실렸다. 늦은 사랑으로 시작된 희망의 공간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소영의 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다. 딸아, 너희가 자랑스러워. 민우의 자녀들도 방문해 말했다. 아빠, 동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지은이는 상담소에서 그림을 그리며 주민들과 놀았다. 지은아, 너도 상담소 도울래? 소영이 물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람들 행복하게 할게요. 새로운 도전이 왔다. 상담소가 커지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졌다. 민우와 소영은 주민 모임을 열어 도움을 요청했다.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민우의 말에 주민들이 응했다.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어르신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한 주민이 말했다. 너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 운영이 안정되자 그들은 더 큰 꿈을 꾸었다. 소영 씨, 상담소를 확대해서 다른 동네에도 만들어요? 좋아요. 민우 씨, 우리 사랑처럼 희망을 퍼뜨려요. 지은이의 6번째 생일은 상담소에서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축하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모두 행복하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할머니도 행복해. 파티 후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앞서 뛰며 꽃을 주었다. 민우 씨, 우리 유산이 이거예요. 사랑과 희망의 소영이 말했다. 민우가 안았다. 네, 소영 씨, 영원히 함께 할게요. 겨울에 그들은 다시 제주도로 떠났다. 지은이가 눈을 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대를 넘어 유산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넓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이어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8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녀의 밝은 웃음은 민우와 소영의 집을 늘 따뜻하게 채웠다. 희망건강상담소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지역 신문 기사와 책 출간 이후 민우와 소영은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소영 씨,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퍼질 줄 몰랐어요. 민우가 놀라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우리 사랑이 희망의 씨앗이 됐어요. 어느 따뜻한 4월 오후 상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부산에서 온 한 부부가 방문했다. 한 원장님, 김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50대 부부는 말했다. 저희도 늦게 사랑을 찾아 재혼했어요. 상담소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죠. 소영이 덧붙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들은 상담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새로운 지역 상담소 설립을 도왔다. 상담소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에 지점이 생겼고
민우와 소영은 각 지점을 방문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했다. 지은이도 방학이면 따라가 작은 도움을 주었다. 엄마, 나도 사람들 도울래요. 지은이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큰 도움이야.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최고의 서포터야. 하지만 성공 뒤엔 도전도 따랐다. 상담소의 빠른 확장으로 관리 부담이 커졌다. 한 지점에서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해 교육을 효율화했다.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너희 부부의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 지은이의 8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 지점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축하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소영과 민우는 감동받았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참 따뜻해. 민우의 자녀들도 선물을 가져왔다. 동생아, 내 생일이 우리 모두의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상담소 할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딸이 희망을 이어갈 거야?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이렇게 큰 유산을 남겼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씨, 이건 우리 함께 만든 기적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으로 퍼졌고 상담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세대를 넘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다리를 놓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9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8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로 자랐다. 희망건강상담소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외에도 제주와 강원도에 지점이 생겼다. 민우와 소영은 상담소 운영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교육을 진행했다. 소영씨, 우리 상담소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소영이 손을 잡았다. 민우 씨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죠.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어느 맑은 5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전국 지점 대표들이 모였다. 그들은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소 설립에 동참한 이들이었다. 제주 지점의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한 원장님, 김 선생님, 당신들 덕분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강원도 지점의 젊은 부부가 덧붙였다. 저희도 당신들처럼 늦게 사랑을 찾아 상담소를 열었어요. 희망을 배웠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다니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미소 지었다. 사랑은 전염되죠. 우리 모두가 그 증거예요. 상담소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전국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다. 민우와 소영은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했다. 온라인으로 건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지은이도 작은 아이디어를 냈다. 엄마, 아빠,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건강 동영상 만들어줘요.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지은이의 그림을 활용해 어린이용 건강 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은 가족 시간을 줄였다. 어느 날 소영이 한숨 쉬었다. 민우 씨, 지은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내가 좋은 엄마일까? 민우가 안았다.
소영 씨,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우리 지은이도 이해할 거야. 그들은 가족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함께 읽었다.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민우와 소영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이의 9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 지점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모여 축하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따뜻해. 민우의 자녀들도 선물을 가져왔다. 동생아, 내가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사람들 도울래요. 민우가 웃었다. 우리 딸, 이미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겨울이 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이렇게 큰 다리를 놓았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 씨, 이 다리는 세대를 이어갈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을 넘어 해외로 퍼졌다. 한 국제 NGO가 상담소 모델을 배우고 싶다며 연락해왔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세계 곳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계를 넘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세상을 꿈꾸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0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9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과 그림에 푹 빠진 아이로 자랐다. 희망건강상담소는 이제 단순한 지역 네트워크를 넘어 국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강원도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상담소의 모델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건강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이렇게 멀리 갈 줄 몰랐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손을 잡았다. 민우 씨, 이건 우리 함께 만든 기적이야. 어느 화창한 6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동남아시아 NGO 대표들이 방문해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태국에서 온 한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꿈이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요. 민우가 덧붙였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상담소가 그 증거예요. 세미나 후, 그들은 태국과 베트남의 상담소 설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은이도 이 과정에 참여했다. 그녀는 상담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외국 아이들과 화상으로 대화하며 그림을 교환했다. 엄마, 아빠, 나도 세계 사람들 도울래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다. 소영이 안았다. 지은아, 너는 이미 큰 힘이야. 민우가 웃었다. 우리 딸, 세계적인 희망 메이커야. 지은이의 그림은 해외 상담소의 벽을 장식하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자금 문제, 그리고 현지 적응이 어려웠다. 소영이 한숨 쉬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늘 이겨냈잖아요. 그들은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태국 지점의 한 봉사자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이의 10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국제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고 주민들이 모여 축하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적인 파티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바꾸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로 퍼졌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씨, 이건 우리의 유산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상담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꿈을 이어갔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빛을 나누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1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0살, 초등학교 4학년으로 호기심 많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담소 이야기를 자랑하며 그림으로 희망을 전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해 동남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모델로 주목받았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인도와 케냐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 곳곳에 닿고 있어요. 민우가 감동하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씨, 이건 우리가 함께 심은 씨앗의 열매예요. 어느 따뜻한 7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국제 화상 컨퍼런스가 열렸다. 인도와 케냐의 자원봉사자들이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다. 인도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마을에 희망을 줬어요. 나이든 부부도 새 시작을 꿈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꿈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컨퍼런스 후, 그들은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소 운영을 지원했다. 지은이도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인도와 케냐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그림을 교환하며 건강교육 동영상에 아이디어를 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재미있는 그림 그리자요. 소영이 안았다. 지은아, 내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민우가 웃었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 메이커야. 지은이의 그림은 해외 상담소에서 벽화를 장식하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문화적 차이와 자금 부족으로 인도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요?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현지 NGO와 협력해 자금을 모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케냐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1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날이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도울래요. 민우가 웃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에 빛을 비췄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 씨,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이어 전 세계에 새로운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나누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2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1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책과 그림뿐 아니라 글쓰기에 푹 빠진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담소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꿈은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돕는 거야 라고 말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에서도 주목받았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스웨덴과 케냐에 새로운 상담소를 설립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이렇게 멀리 퍼질 줄 몰랐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꿈의 열매예요. 어느 따뜻한 8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다.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 베트남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웨덴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나이와 국경을 초월해요. 우리 지역에도 상담소를 열고 싶어요.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시작이었어요. 사랑과 용기가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컨퍼런스 후 그들은 스웨덴 팀과 협력해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케냐 팀과는 어린이 영양 교육을 강화했다. 지은이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스웨덴과 케냐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그림과 편지를 교환하며 건강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세계 아이들이 건강해지도록 동화책 만들자요. 지은이의 제안에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큰 꿈 꿔.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지은이의 동화책은 상담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배포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낳았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자금 문제로 유럽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국제 모금 캠페인을 열고 현지 NGO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케냐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감사해요.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2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세계에 새로운 꿈을 심었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 씨, 이 꿈은 영원히 자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꿈이 더 큰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영원히 자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3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2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문학 동아리에서 글쓰기와 그림으로 상을 받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상담소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 라고 말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넘어 남미에서도 주목받았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브라질과 페루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전 세계를 잇고 있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손을 잡았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뿌린 씨앗의 꽃이에요. 어느 화창한 9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브라질, 페루,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브라질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이 변화를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시작이었어요. 사랑과 용기가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꿈도 현실이 됩니다. 포럼 후, 그들은 브라질 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페루 팀과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강화했다. 지은이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브라질과 페루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동화책과 그림을 교환하며 건강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세계 아이들이 건강해지도록 만화책 만들자요. 지은이의 제안에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큰 꿈 꿔.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의 메신저야. 지은이의 만화책은 상담소 웹사이트에 올라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배포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남미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자금 부족으로 브라질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요?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국제 모금 캠페인을 열고 현지 NGO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페루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3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 브라질, 페루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세계에 새로운 꿈을 심었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 씨 이 꿈은 영원히 자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꿈이 더 큰 세상을 밝히고 다음 세대의 영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이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연결을 꿈꾸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4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3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며 문학과 예술에 푹 빠진 꿈 많은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문학 동아리에서 상담소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친구들에게 내 꿈은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는 거야 라고 당당히 말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넘어 호주에서도 상담소 모델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지구 반대편까지 닿았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손을 잡았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달이에요. 어느 시원한 10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호주, 브라질, 페루,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호주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국경을 초월해요. 우리 지역에서도 나이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꿈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포럼 후, 그들은 호주팀과 협력해 노인 건강 프로그램과 어린이 영양교육을 설계했다. 지은이도 화상회의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냈다. 호주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건강 게임 만들자요.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세계를 바꾸는 아이디어 천재야.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의 리더야. 지은이의 창의력은 상담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호주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그림과 이야기를 교환하며 건강교육 만화책을 완성했다. 이 만화책은 상담소 웹사이트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받았다. 한 호주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지은이의 만화책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은이가 뿌듯해했다. 엄마, 아빠, 나도 세상을 돕고 있어요. 소영과 민우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여전히 도전 과제였다. 호주 지점은 현지 규제와 자금 문제로 운영이 어려웠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국제 모금 캠페인을 강화하고 현지 NGO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호주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지역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안으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4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 브라질, 페루, 호주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씨 이 다리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욱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빛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빛을 비추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5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으로 문학 동아리에서 소설과 시를 쓰며 꿈을 키웠다.
그녀는 학교에서 상담소 이야기를 발표하며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말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호주를 넘어 북미에서도 상담소 모델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빛이에요. 어느 서늘한 11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페루,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캐나다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줘요. 나이와 상관없이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꿈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어요. 포럼 후, 그들은 캐나다 팀과 협력해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뉴욕 팀과는 다문화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 교육을 강화했다. 지은이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캐나다와 뉴욕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소설과 그림을 교환하며 건강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세계 아이들이 건강해지도록 소설책 만들자요. 지은이의 제안에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꿈의 설계자야.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의 이야기꾼이야. 지은이의 소설책은 상담소 웹사이트에 올라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배포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북미의 복잡한 의료 규제와 자금 문제로 뉴욕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국제 모금 캠페인을 강화하고 현지 NGO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뉴욕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5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 브라질, 페루, 호주, 캐나다,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씨,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욱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꿈을 심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심으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6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5살, 중학교 3학년으로 문학 동아리에서 소설과 시를 쓰며 지역 문예대회에서 상을 받는 재능 있는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상담소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희망건강상담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호주, 북미를 넘어 중동에서도 상담소 모델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지구를 두 바퀴 돌았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심은 꿈의 씨앗이에요. 어느 맑은 12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다. 두바이, 리야드,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페루,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바이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나이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꿈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어요. 컨퍼런스 후 그들은 두바이 팀과 협력해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리야드 팀과는 어린이와 여성 건강 교육을 강화했다. 지은이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두바이와 리야드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소설과 그림을 교환하며 건강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중동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건강 동화책 만들자요. 지은이의 제안에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세계를 바꾸는 이야기꾼이야.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의 전령사야. 지은이의 동화책은 상담소 웹사이트에 올라가 중동 지역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 진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복잡한 문화적 규범과 언어 장벽, 그리고 자금 문제로 두바이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현지 NGO와 협력해 자금을 모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리야드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6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 브라질, 페루, 호주, 캐나다, 미국, 두바이, 리야드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우리 사랑이 세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씨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욱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꿈을 심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불빛을 전하시겠어요? 민우와 소영의 결혼 17주년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이제 16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문학과 예술에 깊은 열정을 가진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문학 동아리에서 소설과 시를 쓰며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점마 아빠처럼 세상을 바꾸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당당히 말했다. 희망 건강 상담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이 되었다.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호주, 북미, 중동을 넘어 중앙아시아에서도 상담소 모델을 도입하려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와 소영은 국제 NGO와 협력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상담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지구 곳곳에 등불을 밝혔어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이건 우리가 함께 키운 불빛이에요. 어느 화창한 1월 오후, 상담소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리야드,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페루, 스웨덴, 케냐, 인도, 태국의 대표들이 모여 민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자흐스탄 대표가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과 헌신은 국경을 넘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나이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소영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불씨였어요. 사랑과 믿음이 전부였죠. 민우가 덧붙였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어요. 컨퍼런스 후 그들은 카자흐스탄 팀과 협력해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우즈베키스탄 팀과는 어린이와 여성 건강 교육을 강화했다. 지은이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로 소설과 그림을 교환하며 건강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중앙아시아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건강 동화책 만들자요. 지은이의 제안에 소영이 웃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세계를 바꾸는 이야기꾼이야. 민우가 안았다. 우리 딸, 글로벌 희망의 전령사야. 지은이의 동화책은 상담소 웹사이트에 올라가 중앙아시아 지역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진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복잡한 지역 정치와 언어 장벽, 그리고 자금 문제로 알마티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다. 소영이 걱정했다. 민우 씨,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민우가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는 늘 도전을 이겨냈어요. 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국제 모금 캠페인을 강화하고 현지 NGO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자원봉사자가 화상통화로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민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이의 17번째 생일은 상담소 본점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열렸다.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 케냐, 스웨덴, 브라질, 페루, 호주, 캐나다, 미국, 두바이, 리야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 빌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소영과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소영의 어머니가 말했다. 외손녀야, 내 부모가 만든 세상이 정말 대단해. 민우의 자녀들도 축하했다. 동생아, 내 생일이 세계를 잇는 축제야. 파티 후,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은이가 꽃을 들고 뛰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세상 바꿀래요. 소영이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지은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며 웃었다. 민우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 씨, 우리 사랑이 세계의 등불을 밝혔어요. 소영이 안겼다. 네, 민우 씨, 이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상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욱 성장했다. 민우와 소영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랑과 유산이 더 큰 세상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꿈을 심을 것이라는 것을.